네, 안녕하세요. 성경 배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스톡옵션의 기본 개념과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스톡옵션을 언제 행사할 수 있으며 지분의 희석 그리고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계약서상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자산 유동화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경우에 옵션을 행사하고 현금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 기업 공개, IPO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스톡 옵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주식 시장에 상장된다면 옵션을 행사해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경우로는 이제 회사가 다른 기업에 인수되는 경우인데요. 스타트업들이 기업 상장 전에 다른 대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물론 이 각 인수합병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피인수회사의 옵션은 인수회사의 옵션으로 전환하거나 현금화시킬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는 옵션을 발행한 회사에서 다시 직원들의 주식과 옵션을 되사겠다고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제 자산 유동화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주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거래소,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부르는 주식거래소에서 이 옵션을 거래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 스톡 옵션의 가치와 그 지분율의 희석, 이 부분은 좀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옵션을 행사하였을 때 예상되는 지분율이 그러니까 미래의 시점에서는 변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IPO나 기업 매각 등의 자산 유동화 이벤트에 도달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들을 조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들이 이 각 펀딩 라운드, 뭐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런 펀딩 라운드를 거치면서 신주 발행을 통해서 회사의 지분을 일정 부분 신규 투자자들에게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총 100만 주의 유통 주식이 있고 현재 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시드 스테이지 회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시리즈 A 투자를 조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제 투자자들에게 300만 달러를 투자받는 대가로서 투자 전 가치 1,500만 달러 그리고 투자 후 가치 1,800만 달러로 평가해서 회사 지분의 20%를 투자자들에게 주기로 하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투자자들은 기존에 100만 주의 유통 주식이 있었기 때문에 200만 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기존의 모든 유통 주식들이 뭐 이미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래의 직원들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라서 200만 주의 신주를 새로 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 회사의 총 주식 수는 기존의 100만 주에서 120만 주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회사의 주식 만주를 가지고 있던 주주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A 이전에는 회사의 총 주식수 100만 주 중에 만주, 따라서 회사의 1%의 지분을 소유하던 주주였으나 이 시리즈 A를 거치면서 총 120만 주 중에 만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지분의 0.83%만을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시리즈 A 투자를 거치면서 결과적으로는 나의 지분이 약 17% 정도 희석되는 결과가 생긴 것이죠. 근데 과연 이게 내 지분율이 17%나 감소하였다라고 분노해야 할 일일까요?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투자 전에 500만 달러 가치 회사의 1% 주식의 실제 가치는 5만 불이죠. 하지만 시리즈 A 투자 이후에는 1,800만 달러 가치 회사의 0.83%, 즉 15만 불에 가깝게 내가 가진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전보다 3배나 높은 가치의 주식을 가지게 된 셈이죠. 따라서 회사의 경영권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본인의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더라도 외부 투자를 통해서 회사의 가치 평가액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엔 본인의 주식의 실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IPO라는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시리즈 A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투자를 조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통계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시리즈 A에서 25%, 시리즈 B에서 24%, 시리즈 C에서 13%, 시리즈 D에서 14%의 평균적인 지분 희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 시드 스테이지 회사에 입사하면서 받았던 주식을 시리즈 D 단계까지 가지고 있을 때 그 지분율을 평가한다면 그 사이에 평균적으로 57% 정도는 희석이 되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회사 측과 또 부여받는 직원 입장에서 반드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뭐 스톡 옵션 그랜트 어그리먼트 상의 다른 내용들도 모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겠지만요. 다음의 내용들만큼은 꼭 좀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필요하다면 검토의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첫 번째로 유통 주식의 총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옵션으로 주어질 주식의 수는 얼마인지, 옵션을 행사 가능한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옵션을 부여받는 직원의 지분율은 어떻게 되는지. 가장 최근에 회사의 409A, 이 409A라는 것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의 공정시장 가격에 대한 독립적인 기관의 평가 결과입니다. 이 409A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가장 최근에 회사의 투자 라운드에서 평가받은 회사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옵션을 부여받은 직원이 주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베스팅 일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옵션을 조기 행사할 수 있는지, 옵션을 만약 행사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해당 직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회사가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이라고 하는 자산이 5천만 불 미만인 미국의 C 코퍼레이션에 해당하는지 등을 반드시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